사람들이 사고 싶은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거고 강남이 리딩을 하면서 서울 전체가 다 상승하고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 전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입주 물량이 없는 지방도 국지적으로 키 맞추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올라버린 곳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곳을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 경매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겁니다. 걱정해야 할 다주택 포지션,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선으로 우리는 움직이면 됩니다. 수도권의 큰 파도를 타지 못했으면 뒤에 오는 잔잔한 파도라도 타야 합니다. 어떻게든 서울 아파트로 하나 바꿀 수 있게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움직이셔야 해요. 이번 상승장을 놓치면 이제 서울의 내 집 마련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저 멀리 떠나버릴 거예요. 이미 멀어진 가격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29 부동산 대책, 현 정부에서 네 번째 대책이죠.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6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3만 3천 호 공급 대책 발표한 것도 이제 겨우 1200호 삽을 뜬 정도입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20년 넘게 10번도 더 울거먹은 공급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을 울거먹은 건데 이번에 또 나온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 같지만 10년 안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0억 초반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세도 2년 만에 2억 이상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자산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옥죄고 세금을 때린다고 겁박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또다시 벼락거지가 될 겁니다. 지금 같은 파도에는 부동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2025년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3개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요. 129 부동산 대책, 현 정부에서 네 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6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게 다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대책들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뉴스 기사,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급이 돼서 부동산이 잡힐 거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오르기 전 가격을 생각하며 멈춰 서 있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공급 대책을 보면 2020년 8월 4일 지금처럼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3만 3천 호의 공급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실제 착공 물량은 단 1200호예요. 준공도 아니고 이제 삽을 뜬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태능 CC 공급, 골프장이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년 넘게 10번도 더 울거먹은 공급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 울거먹은 건데 또 나왔어요. 두 번째, 용산 국제업무부지 공급 확대. 기존 4에서 5천 세대에서 1만 가구로 5천에서 6천 세대 확대한다는 건데요. 이 용산은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닭장 아파트에 용산 주민 뿔났다. 근조화환 보내고 비대위 구성. 네, 근조화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될까요? 세 번째, 과천 경마장. 과천 경마장을 이전하고 약 10,000세대를 짓는다는 것인데 원래 1980년대 뚝섬에 경마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광진구 자양동에 살아서 바로 뚝섬이 옆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갬블을 좋아하셔서 엄마 손 잡고 자주 갔었거든요. 경마장이 이전한다는 것은 관련 종사자들을 집단 해고한다는 뜻이에요. 경마장을 경기도 외곽으로 이전하면 경마장 가는 사람이 확 줄어들어서 정부의 노다지 수입 사업인 경마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경마를 좋아하던 저희 어머니도 과천으로 경마장이 이전되면서 경마를 끊으셨어요. 그렇게 경마장이 이전하면 손님도 끊기고 마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과 가까우며 지하철 교통도 양호한 경마장 대체부지가 있다면 거기다 직접 아파트를 지으면 되지 기존 경마장을 이전하는 등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연일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에요.
세금을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을 제지해서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거죠. 버티기 뻔히 보이는 새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죠?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정부에서 다 겪었는데 그걸 또 하려고 합니다.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거 포퓰리즘 정치입니다. 표가 많은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2025년 5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공급 늘리겠다, 집값 잡겠다, 다주택자 잡겠다. 지금 정부도 똑같습니다. 시장 존중하고, 근데 시장 개입하죠. 네, 세금 안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세금 폭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주민 반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이제 세금 올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유명한 젖소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나라의 젖소가 바이러스로 줄어들어서 우유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백성들의 불만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유값 올리지 마라. 그래서 가격 상한제를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농부들은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어요. 농부들은 젖소를 줄이고 우유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공급은 더 줄었고 우유는 더 귀해졌어요. 왕은 다시 말합니다. 농부들이 문제다. 세금과 규제를 더 올립니다. 나오는 부작용으로 농업 임금과 생산 비용을 계속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임대료, 농기구 가격까지 규제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우유 공급이 회복되는 듯 했어요. 결국 일꾼들이 농촌을 떠나기 시작했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유시장을 건드리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만약 임금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유 가격이 올랐다면 그건 시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유가 부족하니까 더 생산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높은 가격을 본 농부들은 젖소를 더 키웠을 겁니다. 다른 농부들도 수익이 좋다는 걸 알고 우유 생산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을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도 우유 소비를 줄이고 대체품을 찾았을 거예요.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시장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이 세금은 임차인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빨리 팔게 하는 것은 기한이 끝나면 장기적으로 묶이는 부작용이 나와요. 들고 있지 못하게 때리는 보유세는 임차인들의 임대료 상승을 야기시킵니다. 부작용인 거예요.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로 다시 집중이 되면서 사람들이 사고 싶은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거고 강남이 리딩을 하면서 서울 전체가 다 상승하고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 전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입주 물량이 없는 지방도 국지적으로 키 맞추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올라버린 곳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곳을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 경매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겁니다. 걱정해야 할 다주택 포지션,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선으로 우리는 움직이면 됩니다. 수도권의 큰 파도를 타지 못했으면 뒤에 오는 잔잔한 파도라도 타야 합니다. 어떻게든 서울 아파트로 하나 바꿀 수 있게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움직이셔야 해요. 이번 상승장을 놓치면 이제 서울의 내 집 마련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저 멀리 떠나버릴 거예요. 이미 멀어진 가격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책을 쓴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이야기. 제목이 영원인데요. 영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이야기입니다. 책은 다주택자이냐 한 채냐의 이념 싸움이 아닙니다. 자본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규제가 강할수록 오히려 열리는 통로는 무엇인지, 공급이 막힌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구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사고 버티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지금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답을 담았습니다. 정책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전망이 아니라 매입 방식입니다. 용기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 기다리다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방식을 바꿔서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답. 그 답을 영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네, 제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정말 우리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 투자 사례를 다 녹여서 집어넣은 만큼 제 시간들을 압축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경매 강의보다 이 책 한 권이 주는 저의 시간,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공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